남자 소득에 따른 혼인율의 격차가 심각하다는데요. 무슨 일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남성의 소득 수준에 따라 혼인율에 큰 편차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한국노동연구원은 14일 노동과 출산 의향의 동태적 분석 보고서에서 한국의 저출산 문제가 여성의 문제만이 아니라고 지적습니다. 고소득 남성들은 30대 후반 이후 혼인 비율이 급속히 높아진 반면에 저소득 남성들은 미혼 상태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남성들의 평균적인 경제력이 과거보다 개선됐는데도 혼인율은 감소하고 있다며 이번 연구 결과는 남성의 소득 불평등과 분배 문제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습니다. 허경영은 이러한 문제를 미리 진단하고 해결책을 내건 바 있는데요. 한번 영상으로 보고 올까요? 총재님, 현재 한국에서는 결혼 기피, 출산 기피에 따른 인구 절벽이란 언론 보도가 끊임없이 이어지지만 그렇다고 해법을 제시하는 정치인은 보지 못했습니다. 총재님께서 제시하신 결혼 공약을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 후보 허경영입니다. 우리는 30년 전부터 33가지 공약 33 공약을 내놨는데 거기에 결혼 공약이 들어있어요. 결혼하면은 결혼 비용 1억, 주택자금 2억, 3억을 줍니다. 근데 1억은 무상으로 주고 2억은 영구적으로 쓸 수는 있으나 빌려주는 거예요. 3억을 주고 출산하면 5천만 원을 주니까 이 결혼이 서로 하려고 할 수 있는 결혼 기피하는 일이 없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개인은 결혼 비용을 안 쓰냐? 결혼 공영제. 그러니까 결혼을 국가와 개인이 서로 부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것을 그때부터 결혼 비용을 국가가 되겠다. 결혼 공영제 하자. 이제 개인이 자기 노후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워.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 배당금 20세가 18세부터 죽을 때까지 150만 원을 주겠다. 그러니까 예산을 70% 아껴가지고 국민들과 공영제를 국가 공영제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의 노후를 공영제로서 보장하겠다. 오랜 시대를 살아오신 그 부모님들까지 자식들을 통해서 이렇게 자기 팔자를 고쳐보겠다 할 정도로 재산에 대해서 아주 집착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왜 우리 시대에 이렇게 많은 어르신들이 자녀들의 결혼에 대해서 재산을 집착하시는지 그걸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자녀들이 효도하겠다고 그래놓고 실제 행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부모에게 신뢰를 잃은 자식이 많아요. 자기 앞가름을 못해. 결혼 안 해. 취업 안 못해. 이러니까 저 자녀들을 볼 때 과연 내 노후가 불안정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이 효도하겠다는 마음은 이해해.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실업자야. 신뢰할 수가 없는 애들이 점점 늘어나. 장가도 안 가. 자손도 안 낳네. 그런 행실을 바라보면서 어른들이 불안 안 하겠어요. 매월 국민배당금이 18세 넘으면 150원씩 나온다며. 이래서 안심하고 결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결혼 비용도 공영제로서 3억을 주고 결혼 안 할 사람이 있을까? 이런 대책을 세운 사람을 나는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이미 30년 전에 이런 걸 내놨다가 욕을 엄청 얻어먹었어요. 그러나 지금 보세요. 애 둘만 결혼하려면 3억 있어야 돼요. 현금 3억 가진 사람 있습니까? 집은 전부 은행에 들어있어. 요새는 집이 없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집 살 희망은 거의 없다고 보면 돼. 집이 있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평생 집 걱정은 없어. 그래 내가 30년 전에 주장한 건데 그렇게 해야 우리의 자녀들이 결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막대한 예산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조성해서 어떻게 집행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도 가지고 있고 또 불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혼 예산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지금 성인지 예산이라고 남녀 평등을 위해서 1년에 쓰는 예산이 35조예요. 국방비가 50조입니다. 그 35조는 뭐 하는 데 쓰는 겁니까? 성인지 예산이라고 해서 남녀 평등을 위해서 쓰는 돈이에요. 예산 낭비야.
35조가 적은 돈입니까? 국방 예산과 비슷해요. 그런데다가 출산 예산을 1년에 40조 써요. 이게 뭡니까? 1년에 지금 30만 명 애 태어나거든? 네. 그럼 한 사람당 1억 몇천이야. 그거 줍니까? 안 줘요. 그러면 그 외에다 성인지 예산 35조까지 합치면 한 사람이 애를 낳으면 2억 5천만 원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 돈을 어디다 써요? 예산 없다? 전부 핑계입니다. 얼마든지 내가 이야기하는 돈을 주고도 남아요. 나는 예산을 70% 줄여요. 그것뿐이 아니라 국가 예산을 70조 줄이면 정확하게 1년에 400조가 줄어. 네. 그러면 이 400조를 가지고 논아주고도 남아요. 그러니까 나는 포퓰리즘이 아니야. 저는 그 3.3 정책이 어느 개인 특정인들이 하나씩 빼다가 사용할 때는 부작용도 생기고 부작용도 생기고. 효과도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 전체 시스템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네. 그 시스템에서 일부만 뽑아가는 거예요. 제 거는 이것이 하나의 시스템화되어 있어요. 한계가 안 들어가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결혼 비용을 3억을 주는데 거기에서 국민 배당금을 안 줘버리면 결혼 못해. 매월 수입이 없는 놈하고 누가 결혼해? 집만 있다고 결혼하나? 이게 안 맞는단 말이에요. 결혼 비용만 3억 준다고 결혼하나? 생활이 막막한데. 근데 국민 배당금이 매월 우리 둘이 300이 나와. 죽을 때까지 걱정이 없어. 그래? 그러면 결혼하자. 이렇게 될 수 있죠. 네, 맞습니다. 근데 난 애를 안 낳을 거야. 근데 야, 애 낳으면 또 5천만 원씩 줘. 쌍둥이 낳으면 1억이야. 이런단 말이야. 야, 그러면 애 낳자. 이게 시스템화되어 있어요. 허경영은 과거 출산하면 3천만 원, 결혼하면 1억 원을 줘야 망국적 저출산이 없어진다고 했는데 이제는 고정적인 수입이 없으면 결혼하기 힘들다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해결책은 국민배당금 매달 150만 원 지급인데요. 하루빨리 허경영의 정책이 뿌리 내리는 날이 왔으면 하는 바입니다.